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몽골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몽골의 차키야긴 엘백도르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인데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KBS 일요진단에 나오셨습니다. I call on member states to support our policy of protecting and promoting democratic governance and human rights. We learned a lot from our past 20 years experience. Also we learned from the world.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 all become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we all have a stake in our plans in success.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자, 방한 일정이 만 이틀, 아주 빡빡한 일정인데요. 그 속에서 저희 KBS 일요진단에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국 국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마중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의를 표합니다. 몽골과 한국 양국은 서로를 위한 애정이 크고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관계가 있습니다. KBS 방송을 통해서 한국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그동안의 해외 방문이라면 공식적인 일정대로만 진행해 왔는데 이렇게 한국 국민이 몽골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2009년에 대통령이 취임하셔서 2013년에 이제 재선을 하셔서 재선 임기 중이신데 한국 방문은 대통령이 되시고는 처음이시라면서요. 근데 그 전에 2007년도에 한번 방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9년 전에 오셨을 때하고 이번하고 이렇게 뭐 인상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몽골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좋지만 땔감과 식수가 있다면 서로 돕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다고들 합니다. 그동안 한국에 방문하는 것을 여러 차례 생각해왔는데 그 바람과 생각이 오늘 이루어져서 매우 기쁩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서 한국 국민의 몽골을 향한 마음과 양국의 우호 관계가 변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더 개방된 정신을 갖고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매번 한국을 찾을 때마다 서울의 발전과 한국의 진보적인 모습도 느낍니다. 멀리서 친구가 오면 좋고 물이나 강이 가까우면 좋다는 말씀 참 인상적이네요. 네. 네. 몽골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나름의 연상들이 있을 텐데요. 대통령과의 본격 대담에 앞서서 몽골 개황 리포트 보고 갈까요? 곽근아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드넓은 초원의 나라 몽골. 우리에겐 칭기즈칸의 후예들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700여 년 전 대제국을 건설했던 칭기즈칸의 후광으로 몽골은 강대한 통일제국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주원장의 명나라에 의해 다시 초원으로 쫓겨났고 만주족의 청나라 시대엔 청의 속국으로 변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1919년 청의 멸망 이후 무력을 앞세워 침공한 중화민국에 의해 몽골 독립의 꿈은 또다시 물거품이 됩니다. 붉은 영웅이라는 뜻을 가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몽골인들이 칭기즈칸 다음으로 존경한다는 혁명의 영웅 담디니 수후바토르가 1921년 몽골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몽골 지역은 중국의 자치구로 편입돼 이마저도 완전한 몽골 민족의 독립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1924년 몽골은 인민공화국의 성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옛 소련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사회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로부터 68년 뒤 옛 소련의 붕괴와 함께 몽골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해 오늘날의 몽골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6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는 300만 명 정도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구 밀도를 지닌 몽골. 아직도 농업, 목축업, 광업 등 1, 2차 산업이 주력인 몽골의 1인당 국민소득은 3,800달러 선. 인구의 25%는 유목민입니다. 바람과 초원의 땅으로 불리는 몽골. 사상 두 번째로 넓은 땅을 지배했던 칭기즈칸 시대의 영광을 기억하며 몽골 사람들은 다시 올 기회의 땅, 제2의 북방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서울하고 울란바타르의 거리가 한 2,000km, 비행기로 3시간 거리라는 거죠.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몽골을 더 가까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대통령님께서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몽골 자랑 간단히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몽골에 대해서 자랑할 부분이요. 아주 많습니다. 모든 몽골 사람은 몽골인으로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나라, 위대한 역사가 있는 몽골의 국민이 된 것을 다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우린 조국에 대한 애정이 크고 거대한 역사를 이룩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몽골에는 고유의 문화와 풍습이 있어요. 또 오늘날 자유를 누리고 사는 몽골 사회를 몽골 국민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몽골의 미래 희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에게 몽골을 방문해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는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몽골을 찾아오길 바랍니다. 몽골에 오시면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이 몽골을 방문해 주신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대통령님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몽골에 한국 사람이 한 2,600명 정도 있고요. 지난해 몽골 방문한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는 통계예요. 그런가 하면은 몽골 분들이 지금 한국에 한 3만 명 정도 들어와 있죠. 몽골 인구가 306만 명이니까 한 1% 정도 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몽골 국민들은 한국을 어떤 나라로 여기는지, 느끼시는지. 매년 우리 양국 방문객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참고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몽골 울란바토르와 부산 구간의 직항 노선이 추가 신설됐습니다. 부산시에도 총영사관이 개설됐습니다. 또 항공기 운행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 생김새가 똑같기 때문이죠. 거의 구별할 수가 없죠. 몽골 사람과 한국 사람이 같이 다니면 누가 한국 사람인지 누가 몽골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몽골인들은 우리가 몽골 반점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몽골 반점을 하늘의 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의 도장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두 나라 국민은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양국은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나라입니다.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서 말하자면 무려 1000년 전부터 한국에서, 그 당시는 고려 시대죠. 그때 10명의 학생을 몽골에서 유학시켰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양 국민의 관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대통령님 이렇게 용모만 보면 이 외국 대통령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 같을 정도예요. 뭐 몽골 반점도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 하늘이 준 반점이다 이런 표현이 인상적이신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인들의 그 반점을 몽골 반점이라고 할 때는 동양의 대명사라고 해서 몽골 반점이라고 했다는 그런 그 유래도 제가 봤어요. 네. 네, 아시아의 어떤 나라는 이 몽골 반점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나라도 있죠. 네. 또 이 몽골 반점에 대해서는 오늘날 과학자들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죠. 네. 몽골 역사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몽골 하면 뭐 징기스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뭐 몽골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데 몽골 국민들에게 징기스칸 어떤 존재인지 간략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칭기즈칸은 어린 시절 고아가 돼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죠. 칭기즈칸은 어머니를 많이 무서워했는데요. 후에 왕위를 이어받고서도 어머님의 말씀을 엄격히 지키곤 했습니다. 어머님이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도 잘 듣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칭기즈칸은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최고의 제국을 이룩했지만 결코 자신을 위한 동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칭기즈칸은 재물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는데 마음을 사로잡으면 몸이 멀리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아주 현명한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그가 조상과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칭기즈칸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관한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일반 사람의 고민을 이해해야 하고 정치인의 정의를 따라야 하고 또 왕과 서민이라고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후손에게 남겼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칭기즈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칭기즈칸을 보좌하는 언론 홍보 담당관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PR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칭기즈칸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칭기즈칸을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연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중에 칭기즈칸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무서워했다고 하셨는데 대통령님도 어렸을 때 자랄 때 어머니 무서워하셨나요? 어린이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저까지 포함하면 모두 8형제인데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유목 생활을 하신 유목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국민과 자유민주주의 덕분에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국민의 선택에 대단히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온 국민을 섬기고 일을 한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든 정치 생활을 하게 되면 교양과 가정교육이 그 사람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과 재물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참된 가르침과 가정교육이 사람을 남들로부터 빛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가정교육대로 사람이 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마치고 오찬을 함께 하시고 지금 오시는 길인데 네. 오늘 정상회담 중에 두 분께서 가장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의제가 뭐였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먼저 양국의 민간 교류에 대해서 깊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에는 몽골 국민 3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에 비하면 많은 수치죠. 우리는 몽골과 한국 양국의 관계가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특징이죠. 양국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한국엔 몽골의 많은 교민이 살고 거주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과 논의한 주제는 경제협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고 또 안보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금년 7월 몽골 방문 초청을 받아들였고 또 몽골에서 오는 7월에 아셈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그때 다시 한번 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찬을 가졌는데요. 박 대통령께서는 식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실 만큼 이 논의 주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단한 노력과 추진력이 저를 놀랍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극한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과 수백만 명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아까 7월에 몽골에서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이 열린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가 20회째죠. 20년째 정상회의를 몽골에서 개최를 하는데 자, 몽골에서 한국과의 그 외교가 우선순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셈에 대해선 두 가지만 대답하겠습니다. 올해가 아셈 창설 20주년 되는 해인데요. 다음 10년의 계획을 이번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올 7월 몽골에는 수많은 아셈 회원국 정상들이 방문합니다. 아시아나 유럽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제 사회자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계는 몽골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중대하고 선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몽골은 두 개의 큰 이웃 국가를 두고 있는데요.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제3의 이웃 국가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 제3의 이웃 국가 중에서 가장 가까운 동반자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관계는 우리나라 대외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합니다. 지금 그 대통령님께서 중국, 러시아라는 큰 나라랑 이웃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제3의 이웃 중에 한국이 첫 번째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정말 진솔하게 느껴지네요. 자, 박근혜 대통령님하고는 2009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에 만나신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 방안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방문 성과에 대해서 매우 만족합니다. 어제는 한국에서 치료하고 있는 몽골 교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교민들과의 간담회는 서울시장과 울란바토르 시장도 함께 했는데요. 공개적이고 개방된 분위기 속에서 알찬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KBS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몽골의 대외 정책 문제에 관해 한국 외대에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우리 양국 간의 장래가 밝고 잠재력이 보이는 협력 분야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IT 분야, IT 기술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녹색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할 방안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IT 분야, 녹색 경제에서의 협력이 이제 기대할 만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국의 이런 IT, 녹색 분야의 그 상당히 높은 기술 중에 몽골에서 가장 먼저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배웠으면 하는 기술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한국은 IT 기술이 뛰어난 나라죠. 몽골도 물론 IT 분야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몽골 인구는 300만 명인데 500만 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목민들도 1000km 떨어진 지역에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자녀들과 통화를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와 딸이 전화로 아침 인사를 하고 늦잠 자지 말라고 깨워주기도 합니다. 유목민들은 울란바토르 시장 상인들과 전화를 하면서 캐시미어의 가격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한마디로 IT는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기술이죠. 이 분야 발전에 한국에서 치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큰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몽골로 돌아옵니다. 몽골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배운 것을 반드시 몽골에 와서 실행에 옮기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배우면 고향에서 반드시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것을 마음에 품죠. 저는 앞으로 양국의 엔지니어 양성 과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IT 분야에 공동으로 대학을 설립할 것을 희망합니다. 몽골과 한국 양국이 앞으로 협력할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 또 합작회사나 공동사업의 가능성도 추진할 수 있겠죠. 네, 300만 인구의 휴대전화가 500만 대라면 한 사람이 한 대 이상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어떤 사람은 2개의 핸드폰 혹은 3개의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몽골의 통신 회사들은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72시간 이내에 TV 방송 프로그램을 재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몽골이 세계 10대 광물 자원 부국인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조금 자원이 많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와 관련 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의 여지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천연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에게 큰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천연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몽골에서 제가 제안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투명장부 관련법이란 겁니다.
천연자원의 수익과 국가 예산은 유리창으로 내다보듯이 전 국민에게 투명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몽골의 천연자원을 몽골에서 가공하고 가급적이면 몽골에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제3의 시장에 함께 진출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은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몽골의 천연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호 보완해 가면서 협력한다는 말입니다. 어제 우리 와 계시는 몽골 국민들을 만나셨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몽골에서 지금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이걸 구상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하고 이렇게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실크로드는 과거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상인들의 교통로였습니다. 칭기즈칸 제국이 비약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 바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 당시 몽골 제국은 자유무역을 지원했습니다. 자유무역을 위한 통로의 안전 또한 보장해줬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간의 소통과 협력을 돕기 위해 최초로 안전을 보장한 나라가 바로 몽골입니다. 이 몽골은 이웃나라인 중국과 또 러시아와 협력해서 경제 인프라 통로에 관한 제안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인프라와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제안이 있었고요. 또한 한국에서 제안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모두의 목적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우리의 제안으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 몽골 정상 간 대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오는 6월에 세 번째 회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몽골을 통과하는 인프라가 구축되면 앞으로 이웃 국가들과 더 나아가서 이웃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몽골하고 한국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고민해야 될 그 분야, 이 과제 중에 하나가 또 황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황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뭐 갖고 계시는 뭐 구체적인 보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몽골의 전체 면적의 70%가 사막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몽골의 자연적 특성상 고비 사막 지역도 있는데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제가 총리였을 당시 2005년도에 그린벨트라고 하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 그린벨트 사업이란 것이 황사 방지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제안을 했을 때 한국이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줬고 바로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2006년부터 이 사막에서 나무 심기 운동을 벌였고요. 또 녹색 성장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 차인데요. 첫 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차 그린벨트 사업을 연장하고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을 합의한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측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내에서 황사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황사 방지를 원한다면 원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황사의 원인이 몽골에 있으니 함께 나무를 심고 함께 황사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해야 효과가 있죠.
이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그만두면 무엇을 하실 생각이냐 하는 건데요. 저는 나무를 심겠다고 대답합니다. 나무를 심는 일과 국민과 대중을 위한 활동이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이었고요.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한국 측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네, 양국의 교류 협력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접고요. 자, 몽골은 구소련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근데 그 몽골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지 지금 한 26년 정도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다고 몽골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체제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최성민 기자의 리포트 보실까요? 옛 소련의 도움으로 중국군을 물리친 몽골 인민당은 1921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몽골은 옛 소련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를 도입한 중국과 북한보다 20년 이상이나 앞선 것입니다. 그러나 1992년 옛 소련의 붕괴와 함께 몽골은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제일 먼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체제 전환 이후 국가 발전을 기대했던 몽골은 오히려 10년간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몽골의 총 예산과 투자액의 70%를 차지하던 옛 소련의 원조가 중단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몽골은 2000년대 초 광물자원 수출과 외국인 투자를 추진하면서 매년 10% 안팎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이 불황의 늪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정치개혁과 경제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1990년 3월 한국과 수교 이후 몽골은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과 몽골 간의 교육액은 2억 9천만 달러로 수교 26년 만에 100배가량 늘었고 한국의 몽골 투자액은 지난해까지 8억 4천만 달러로 몽골의 7대 투자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몽골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몽골과 우호 관계인 북한의 입장에서 몽골의 무혈 민주화 과정과 안정적인 시장경제 체제 전환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몽골도 북한 개방을 유도하는 대북 외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김일성 종합대 연설에서 영원한 독재는 없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간의 경제와 개발,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북핵과 안보, 인권 등 우리의 동북아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몽골이 70년 동안 이어진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통령님께서도 말하자면 주역 중에 한 분이셨는데 왜 그런 전환을 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우선 여쭤보죠. 몽골의 민주주의 체제의 전환은 바로 몽골 국민의 선택입니다. 몽골 국민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독립성을 중요시합니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정책을 정해야 하는지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결국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몽골 국민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가 지나온 경험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을 공유하는 데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정말 창문 하나 깨지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강한 체제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옛 사회체제에서는 정당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정부가 힘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민주화나 시장경제로 설명하기보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조성하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이 몽골 사람들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회의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택했다고 봅니다. 사람이 잘 살려면 개인 소유의 재산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시절 유목민이 키우는 가축은 전부 국가 재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 한 마리를 잡고 신선한 국을 끓여 먹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또 국민이 해외로 나가거나 다른 도시를 왕래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거의 비자 받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몽골인들이 자유롭게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게 됐고요. 대통령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비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몽골 사회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예컨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제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소통하며 국민과 같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몽골에서 제가 철칙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에 대한 통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몽골의 언론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유 언론이란 것은 바로 맑은 공기와 비슷한 개념이죠. 언론이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때문에 이 개방적인 사회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도 이제 민주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수년 동안의 민주화 과정에서 몽골의 경우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폭력 유혈 사태도 없었다.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쓰던데 몽골 분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또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폭력을 가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우리의 손에는 마이크와 종이만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돌을 던졌다면 기득권층은 이유를 대고 총을 들어서 진압했었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한 반대 시위가 단식투쟁이었죠. 4개월 동안 시위를 한 결과 그 당시 공산주의 체제위원회가 무너지고 헌법을 최초로 개정하고 복수정당 정치 체계를 도입하고 선거를 민주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고요. 또 개인 소유 재산과 사유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유무역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종교의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모두가 단계별로 차츰차츰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주된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과 유혈 사태가 없어야 한다. 총소리는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득권층의 반발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요. 어떻게 그걸 설득을 했습니까?
네,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저절로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설득시켰죠. 서로 함께하고 함께 노력해서 선거에 출마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기존 정당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젊고 경험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경험이 많으니 함께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경주 대회를 할 때 말 한 마리만 출전하진 않지 않습니까? 선거도 하나의 정당만 출마할 수는 없지요. 여러 말이 달리는 것처럼 여러 좋은 사람들이 후보자로 출마를 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야 몽골 국민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기득권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 줬다는 말입니다. 북한 관계자들이 몽골에 와서 놀라기도 합니다. 한 북한 정치인이 물어봤는데 어떻게 사회체제를 전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관계자가 궁금해하면서 물어본 질문이었죠. 예전에 공산주의 기득권들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어떤 학살 사건이 있었느냐 하고 물었는데 우리의 과거 기득권층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함께하고 있다고 대답해줬어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몽골이 대화를 통해서 합의해 나가고 아주 성공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몽골의 민주화는 몽골 온 국민의 성과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몽골의 민주화 경험이 이제 북한 지금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로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그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떠한 체제도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꿈꾸는 것은 영원한 의제가 될 것이고 구체적인 체제든 독재든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고 가는 법이죠. 하지만 자유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항상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몽골하고 한국하고 국교를 맺은 게 1990년, 26년 됐어요. 근데 북한하고는 1948년에 국교를 맺어서 지금 이제 7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몽골하고 북한 간의 관계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1948년 북한과 수교를 맺은 지 68년이 지났습니다. 몽골은 북한과 한국의 대사관을 개관했고 남북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왔고 또 정통적인 관계를 지금까지 이어온 전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는 한반도가 비핵화지대여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표명하고 있고요.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론 북한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또한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북한을 방문한 외국 정상, 유일한 외국 정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3년 10월이던가요? 북한에 가셨던 게. 그 당시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어떠한 독재도 영원할 수 없다 이런 연설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쉽지 않은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 연설을 하신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몽골의 격언 중에 무서우면 하지 말고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서우면 하지 말고 하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네, 그래서 1990년도에 민주화 운동을 처음 했을 때 청소년들끼리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독려했습니다. 저는 개방적인 사회, 특히 자유, 인권, 가치관 이런 문제를 다룰 때에는 어디에서든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제국의 정책도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한 사람의 자유, 운명의 주인이 가져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양국의 전통 관계와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또 몽골의 사회체제 전환기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또 몽골이 비핵화 지대라는 걸 알리면서 비핵화 지대 경험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북한이 정치적으로 단일 정당 체제인데요. 이 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요. 일반 국민들이 체제 전환 과정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몽골의 한 국민으로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몽골의 국민이 가장 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몽골의 국민이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또 국회의원 당선 여부가 국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몽골 국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 여러 나라의 음악을 듣고 또 영화를 보고 또 춤을 추는 일이 이 국가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북한 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몽골의 그 역할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님께서는 그런 구체적인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요. 이것이 바로 동북아 안보에 관한 울란바토르 대화입니다. 유럽에서 과거에 냉전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울란바토르 대화가 바로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상대를 서로 두려워했었는데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감을 쌓을 수 있었죠. 저는 북한과 몽골이 개방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몽골과 북한 간의 협력 관계를 또 다른 사람들은 비판할 수도 있겠죠. 몽골의 유목민들은 집을 나갈 때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사막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 바로 들어가서 요리하고 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 때문입니다. 식재료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갑니다. 그런 것처럼 몽골인들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특히 개방적인 체제가 항상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언젠가 북한도 국제사회의 요구를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의회, 국회의원들의 면담을 몽골에서 개최했는데요. 북한 대표단도 참가를 했죠. 안보 분야,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청소년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가졌습니다. 동북아시아 각 도시의 시장들이 울란바토르에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이죠. 유목민인 몽골 사람들은 집을 나갈 때 문을 잠그지 않는다. 말이 인상적인데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예. 그 말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자, 몽골이 지금 최근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도 요즘 저성장 때문에 고민 중이고 이웃 중국도 성장이 주춤해서 좀 고민 중인데 몽골은 이렇게 고성장을 유지하는 비결 어디 있습니까? 10%의 성장이란 것은 아주 몇 년 전의 통계 수치입니다. 지금은 이 수치가 조금 줄었죠. 지금 세계 시장에서 광물 자원의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 원재료 수출 가격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몽골이 광물을 수출하는 나라인데요. 이런 위기 상황이 좋은 경험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몽골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고 생산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를 줄이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죠. 그 당시 국가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몽골의 경제 상황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고 현재 상황에 맞는 국가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몽골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불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그만큼 다리를 벌려야 한다. 작은 이불을 가지고 다리를 많이 벌리면 추위를 느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불 크기에 따라서 발을 벌려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몽골이 IMF 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에게도 배울 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몽골의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이불 크기를 보고 다리를 벌려라. 대통령님하고 지금 대담을 하면서 아주 적절한 비유에 사실 제가 지금 매료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님께서 비유를 하도 재밌게 들어주시니까 우리 한국 속담으로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속담 비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속담은 짧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죠. 대통령께서는 몽골의 영세 중립국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인 보관을 갖고 계시나요? 네, 영세 중립국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나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평화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몽골의 정책을 정례화, 투명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몽골의 영토와 영공이 외부에 활용돼서는 안 되고 몽골의 땅이 전쟁터로 이용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몽골이 침략을 당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조국을 지킬 수 있는 군부대가 또 있어야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 몽골은 UN 회원국으로서 UN 원칙을 대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자체 법률을 따라야겠죠. 영세 중립국 정책은 몽골의 국가 이익에 부합합니다. 저는 몽골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몽골 사회에서 공개적인 토론과 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한국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간략히 해주시죠. 네,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한국 국민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어제 제가 서울 명예 시민이 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대통령이 서울 명예 시민이 되는 것은 대통령을 통해서 몽골 온 국민이 서울 시민이 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 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한국 국민의 행복을 빌고 한국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 상태도 사라질 것이고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언젠가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아주 좋은 소식으로 남겨질 겁니다. 몽골과 한국, 양국의 미래에 밝은 전망이 있고 또 발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과 또 제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저에게 큰 기회이자 또 영광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얄라라고 하던데. 남은 방한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요. 7월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도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교회입니다. 의료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